1990년 중국 푸젠성 남핑시 제양구에서 태어난 장잉잉은 2009년 중산대학교에서 5,000위안의 장학금을 받고 2013년 중산대학교를 졸업한 후 2016년 베이징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장용가오는 화력발전소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 3,000위안, 한화로 50만 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었으며 어머니 예정리는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면서 1,000위안, 한화로 약 19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허리 디스크 통증으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어 집안 형편은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국비 장학생에 선정되어 2017년 4월 미국 일리노이 대학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몇 개월 뒤인 6월 9일 연락이 끊겼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학기 중 생활할 임대 아파트를 계약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던 그녀는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네? 2시 10분까지 오라고요? 그녀가 시계를 보자 1시 39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도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조금 늦게 나오다 보니 처음 접하는 환경에 긴장하며 다음 버스를 어디에서 타야 하는지 몰라 허둥대다 1시 52분에 반대쪽 차선에서 갈아타야 할 버스가 지나가자 다급해진 그녀는 몇 블럭을 걸어 노스귀딘 에비뉴 교차로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저기요! 그녀가 뛰어가 봤지만 버스가 떠나고 정류장에 혼자 남아있던 그녀는 풀이 죽은 표정으로 발을 구르며 다음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각 오후 2시가 되자 검은색 오펠 아스트라 승용차 한 대가 그녀 앞을 지나가더니 잠시 후 후진으로 다시 돌아와 그녀 앞에 멈춰섰습니다. 아가씨, 뭐 급한 일 있으신가 봐요.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같은 방향이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쪽 지리도 어두우신 것 같은데. 그녀는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시계를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했는데 그때 남성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며 저 경찰이에요. 간단한 거라면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남성의 신분증을 보자 안심이 된 그녀는 경찰이셨구나. 사실은 제가 임대 아파트 계약을 하러 가야 하는데요.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버스는 떠나고. 그럼 버스를 놓치신 거예요? 네, 조금 전에 놓쳤어요. 그럼 타세요. 바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럼 초면에 신세 좀 지겠습니다. 다음날 저녁 9시 24분 그녀의 지도교수는 아무리 전화해도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박사과정생이자 조교인 29세 크리스 텐스는 아내 미셸과 아주 이상한 취미를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성격 차이로 각자 인생을 즐기고 있어 사생활, 즉 개인적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터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건 전날 헤어진 아내가 새 남자친구와 여행을 떠나자 화가 난 그는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 테스 블리스에게 같이 있어달라고 전화했습니다. 뭐해? 뭐하긴! 나 불건번하고 있지. 흥분돼서 타 죽을 지경이라고.
자기는 뭐해? 설마 혼자 술 마시고 정승 떨고 있는 건 아니겠지? 혼자 이게 뭘 혼자 있어? 나도 바쁘다고. 전화를 끊고 화가 난 그는 아이, 이것들이 나는 개무시하고 아주 난리가 나셨구만. 법적으로는 아내인 미셸도 남자친구와 여행을 떠나고 여자친구도 다른 남자와 뜨거운 밤을 보내고 있다고 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 그는 술이나 한 잔 마셔야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6월 9일 와인을 사러 나간 그는 이렇게 혼자 남아있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나가다 여성에게 작업을 걸어 차에 태워보기로 했습니다. 아가씨, 혹시 어느 방향으로 가요? Fuck you! 오, 시크하긴. 아가씨, 어디까지 가시나? 아저씨, 혹시 돌아시나? 이런 미친. 그렇게 여성을 사냥하기 위해 차를 몰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그는 길을 걸어가거나 혼자 버스 정류장에서 서 있는 9명의 여성들에게 작업을 걸어봤는데 어느 누구 하나 대꾸를 해주지 않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아가씨, 어디까지 가시나? 약속 시간이 늦었던 그녀는 그렇게 크리스턴의 승용차에 탑승한 후 사라져버렸습니다. 실종사고를 접수받은 FBI는 그녀가 버스에서 내린 후 정류장에서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탄 영상을 확보하고 그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오펠 승용차 차주를 조사했습니다. 등록된 차는 총 18대로 나머지 차량의 소유주들의 알리바이는 모두 확인이 되었으나 클리스턴이라는 남성은 경찰이 말한 시간대에 집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 집 밖에 나간 적이 없다고 해 FBI의 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9일 어디서 뭐 하셨나요? 저요? 그런 건 왜 물어보시는데요? 이 사건 현장에서 선생님의 차와 동일한 승용차가 범행에 이용된 것 같아서요.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했지 나간 적은 없는데요. FBI가 버스 정류장에 승용차를 세운 사진을 보여주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맞다. 이게 그날이었구나. 이거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해서 와인 한 병 사러 나갔는데 이 버스 정류장에 어떤 동양인 아가씨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혹시 도움이 될까 하고 간단하게 물어봤죠. 뭘 물어보셨는데요? 그냥 어디까지 가냐? 어디에서 왔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그 아가씨가 영어가 워낙 서툴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다 대화가 안 돼서 그냥 갔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럼 저는 이만 가봐도 되죠? FBI는 의심은 가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 그가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를 찾아갔습니다. FBI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이제 실례합니다. 네? 어머나, FBI? 왜 FBI가 저를 무슨 일로? 저 한 가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클리스톤이라고 아시죠? 네. 이 클리스톤이 아시아계 여성을 살해한
강력한 용의자인데 그가 범행했다는 자백이나 진술이 좀 필요합니다. 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그 여성을 어떻게 살해했는지 말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소형 녹음기인데 부탁드립니다. 억울하게 죽은 고인의 슬픔을 달래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자친구가 죄를 지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요. 여자친구에게 협조를 부탁한 그들은 연락 주기만을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다음 날 자기야, 혹시 6월 9일인가? 그때 뭐 하고 있었어? 응? 그때는 왜?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긴 난리도 아니었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나야 뭐 아는 게 있어야 답을 해주지. 뭐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 그날 무슨 일 있었어? 이런 미친놈들. 여자친구 집까지 찾아가? 그날 와이프는 남자친구하고 여행 떠난다고 가버렸지. 너는 다른 놈하고 불금 보낸다고 약 올리지. 그래서 그냥 어머, 그래서? 너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어. 그날 열받아서 술 한 병 사러 나갔는데 마트에서 술 사고 보니까 분이 안 풀리더라고.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냥 엔조이할 아가씨가 있나 하고 정류장에 있는 아가씨한테 작업을 걸어봤는데 그 중국 여자애를 차에 태운 거야. 그래서? 아니,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야. 하도 반항해서 숨을 못 쉬게 했는데 이 처리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칼을 썼지. 차 치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서 조수석이랑 문짝이 찌그러진 거였구나. 그렇다니까. 아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여자친구는 클린스턴과 대화한 내용을 성공적으로 녹음하며 FBI에게 녹음기를 넘겨주었습니다. 본사에 들어가 내용을 들어본 그들은 클린스턴을 검거하고 싶었으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음성 녹음만 있지 시신이나 증거는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FBI는 여자친구의 도움으로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 클리스턴의 집을 압수수색하자 그의 아파트 베란다에 세워둔 야구방망이에서 장밍밍의 DNA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매트리스에서도 유전자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녀를 차에 태운 후 아파트까지 끌고 왔으며 폭행했다는 증거로 충분했습니다. 그의 컴퓨터에는 납치하는 방법과 현장을 처리하는 법이라는 검색을 수차례 했는데 실제로 사건 직후 욕실을 철거하고 파이프를 뜯어낸 후 배관을 세척해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신이 없어도 용의자의 진술 내용이나 유전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 배심원들이 살인죄로 기소는 가능했기 때문에 2018년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 제가 뭐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주 오래전부터 정신과에서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놀라거나 극도로 긴장하면 호흡이 가빠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치료받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전문의가 작성해준 진단서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그럼 그동안 고통이 심했을 텐데 대학에서 박사과정은 어떻게 공부를 했으며 조교활동은 또 어떻게 하고 지냈습니까? 그야 그때는 정신이 평온할 때고요. 이 사건 당일에는 극도로 우울해서 그랬습니다.
아니, 그 올라온 조사 내용을 보니까 극도로 우울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그렇게 우울하겠습니까? 전 부인은 다른 놈하고 주말 동안 여행 가서 뜨거운 밤을 보낸다고 약 올리죠. 현재 여자친구는 다른 남자하고 불금 보낸다고 약 올리죠. 제 정신이 멀쩡할 일이 있겠습니까? 극도로 우울해졌죠. 아니, 그러면 그 우울했다는 이유가 두 애인들은 모두 다른 남자들하고 뜨거운 밤을 보내는데 당신만 혼자 남아서 극도로 우울했다는 겁니까? 네, 맞아요. 정확히 제 마음을 아시네. 그래서 동양인 아가씨도 차에 태워 보복한 거고요. 그렇다고 봐야죠. 극도로 우울해서 그렇다니까요. 2018년 열리기로 한 재판은 법원에서 그가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한 후 2019년 4월로 연기를 했는데 재판일이 다가오자 또다시 치료를 위해 연장하면서 결국은 2019년 6월 3일 일리노이 중부 지방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재판은 배심원 선정 과정을 거쳐 유죄 판결과 선고 3단계로 진행이 되어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6월 12일 크리스틴의 변호사는 재판이 불리해지자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감형을 받기 위해 선처를 호소했는데 검찰은 그가 장애인을 불특정인을 납치하고 고문한 수법이 너무 잔인하고 계획적이었다며 사형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크리스틴의 변호사는 그가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 등 총 49가지 질병을 앓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5명의 배심원단은 수많은 질병을 앓고 있다는 내용에 동정을 해 2019년 7월 18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결국은 장애인의 시신을 찾아내지 못하자 기자가 범행 과정을 물어봤는데 그는 욕조에서 그녀를 처리한 후 혈흔이 튄 벽면과 세면대 바닥 등을 표백제로 세척했고 흔적이 남아있을지 모르는 수건, 침구류, 입고 있던 옷을 세탁기에 넣어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크리스턴은 증언에서 일반 쓰레기 봉투 3개에 나눠 담은 후 아파트 뒤편 공용 덤프트럭 수거함에 넣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후 혹시 모를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진공청소기로 집안 곳곳을 청소했다고 했는데 경찰은 CCTV와 운행기록, GPS 등 쓰레기 수거 트럭이 정기적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추적한 후 버밀리언 카운티 매립지로 가서 증거를 찾으려 했으나 너무 넓은 쓰레기 매립장을 보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매립장은 당일 들어온 쓰레기차가 폐기물을 쏟아내면 불도저가 곧바로 밀어서 안쪽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 차가 들어오면 또 안쪽으로 밀어넣는 구조라서 수십만 개의 쓰레기 봉투가 뒤섞여 있는 곳에서 증거를 찾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처리한 후 속박과 훈련 그리고 지배, 납치 등에 관련된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들에게 가장 완벽한 납치 방법을 아시는 분이라는 내용을 올려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장례가 치러질 때는 여자친구와 정장을 입고 참석해 비웃으며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거야 라는 말을 하며 그 다음의 행방은 자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턴은 2019년 10월 오클라마우시티에 있는 교도소로 이감이 되어 복역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8월 19일 오전 일리노이 대학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에 있는 잉잉재단을 설립한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기자회견에서 이 재단이 대학 내에서 사고난 외국인 유학생과 그들의 가족을 돕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라며
3만 달러를 모아 기부했고 재단은 온라인 기부를 받은 돈 5만 8천 달러를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사건 1주년을 맞아 추모 행사를 개최했고 언론에서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에 추모 공원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8월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져 대중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